이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좀 관계성이 좀 보이실 거예요. 합집합하고 교집합이시구나. 근데 이제 크게 합집합하고 교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수치를 좀 하셔야 돼. 이걸 좀 이렇게 나타내시면 좀 괜찮거든? 웬만하면 벤다이그램으로 좀 나타내볼게요. 그럼 인지가 좀 더 쉬울 거야.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겹치게 얘기해 본 거거든요? 합집합 말 그대로 A에 해당되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B라는 영역이 이렇게 가득 찬 형태 있지? 이게 합집합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냈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잖아. 여기서 이게 U자, 뭐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거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조건제시법으로 만약에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조건제시법은 x라는 원소를 쓰시고, 그 다음에 짝대기 안에 두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지?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쓰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볼게. 여기서 보시면 x라는 원소 있지? x라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A에도 포함이 되면서도 B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X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이면서 동시에 X라는 원소는 B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관계성을 보시면 결국에 또는이라는 관계성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이제 합집합에 연관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한 기호하고 조건제시법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좀 얘기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집합 얘기해 볼게. 교집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집합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합을 살짝 이렇게 겹치게 내가 좀 그려볼게. 교집합은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 있죠.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겹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U자 반대로 있지? 위로 블록한 형태.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 했을 때 똑같이 이제 X라는 원소가 오시고 뒤에 형태 좀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이게 보시면 노란색 영역에 들어간 형태는 A에 해당되는 원소도 되고 동시에 B라는 원소도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른쪽에 X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X라는 원소는 B라는 집합에 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관계성은 어떻게 돼? 동시에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요 그리고라는 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교집합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을 좀 해준 거고, 밑에 있는 좀 예제에 대해서 내가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이게 간단한 예제거든. 지금 여기 우리가 방금 이 형태에 대해서 지금 배웠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뭐 이런 형태를 내가 지금 써보는 거거든요. 일단 A라는 집합은 1부터 3까지 있고요. B라는 집합은 2, 3, 4, 5 이렇게 형태가 나눠졌어. 자,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교집합 먼저 보여볼게.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공통 부분을 찾아내볼게요. 여기서 일단 원소를 좀 뽑아내야 되는 거지. 원소를 좀 뽑아내시면 2하고 2 겹치죠? 3하고 3이 겹치지. 결국엔 여기서 2하고 3 이렇게 놓으시면 된단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또 합집합을 또 확인해볼게. A하고 B하고 합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를 다 채워주시면 돼. 맞죠? 자, 해서 이거를 쭉 나가면 여기는 1, 2,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줘.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벤다이그램을 최종으로 나타내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A 쓰시고 이렇게 B를 쓰시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원소가 2, 3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1은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뭐 써요? 여기다가 4, 5 채우시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형태는 살짝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먼저 풀어보면서 내가 또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 조건식을 먼저 좀 써볼게. A라는 집합은 1, 3, 5가 나와줬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 4, 6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있잖아. 공통 부분이 없지. 그렇죠?
공통부분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기 때는 우리가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냈을 때 겹쳐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리셔야 돼. 그래서 이제 또 뒤에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전체 집합 있죠? 전체 집합을 이렇게 네모칸 치고 유니버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단 말이야. 요 U자 있죠? 뭐 이따가도 내가 얘기할 거지만 이거는 이제 유니버스 요거의 약자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A, B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그리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 있죠? 1, 4번도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 2사 누구지? 2사.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크게 두 가지에서 얘기해볼게. 교집합 먼저 보여볼게요. 여기 좀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 하나도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사실상 이거 공집합이 되는 거지. 알겠지? 만약에 여기다가 넘버링 붙이면 여기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는 0개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리고 뭐 합집합도 보여볼게. 자 합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를 다 그냥 합쳐주면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1, 2, 3, 그 다음에 4, 5, 6까지 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좀 용어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케이스 있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 B 관계가 어떻게 나타내시면은 이렇게 서로소 관계가 이렇게 나타내죠.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서로소. 숫자는 좀 다른 거지? 그래요. 이 간단 형태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페이지 볼게. 이 페이지에서는 살짝 이제 약간 복잡 형태인데 여기서도 내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 뽑아서 좀 얘기해 줄게. 지금 내가 얘기했던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상세하게 얘기해 준 거고. 자 일단 보시면 이 페이지에 뭐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성질이 나왔잖아.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막 몇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것만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케이스로 이거 A라는 집합 있잖아요. 그냥 공집합이 있는 거야. A라는 집합하고 공집합에 합집합 이렇게 보여볼게. 이건 어떻게 될까? A가 되지.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공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 개수 하나도 없는 거지. 당연히 합집합하면은 A 자기 자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A라는 집합이 있어. 공집합이 있죠. 이번엔 교집합. 어떻게 될까? 공집합. 왜 봐봐. 원소 개수 하나도 없지. 이건 한 개 이상이 되지만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 된다. 이거 이해되니? 이거 좀 이해 좀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자기 자신 A라는 집합이 있어. 교집합했어. 이건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의 A가 되겠지. 벤다이어링 대신 이게 더 이해가 쉬워. A가 있잖아. 자기 자신의 집합을 교집합시켰어. 당연히 A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 다음에 A라는 집합하고 A라는 집합 합집합 시켰어. 그렇죠? 이건 그냥 더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얘기해볼게. 세 번째 성질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합집합해서 A하고 B 교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또 뒤에 가서 또 얘기는 내가 할 거지만 연산법이 있긴 해. 연산법이 있는데 이 파트에서 직접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을 그리셔서 결론을 내시라는 거거든. 자, A, B 볼게요. A, B 교집합 이 부분이지. 맞죠? 이거를 내가 좀 색칠한 거야.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뭐야? 노란색이지. 그럼 여기 보시면 노란색하고 흰색 영역의 합집합이지. 결국에 노란색 영역 자체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A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얘기해볼게. A라는 집합 있죠? 약간 이게 좀 기호가 살짝 좀 바뀌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됐어. 자, A, B 합집합이죠. A, B 합집합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딱 채워진 형태지. 여기에다가 A라는 집합 교집합이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A라는 집합 자체가 되겠지. 이거 좀 이해가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 이거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림을 보시고. 자, 그리고 여집합하고 차집합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 그 밑에 부분이거든? 여집합, 차집합. 자, 여집합은 내가 샘플로 들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 이거는 이런 샘플 들어보는 게 그냥 괜찮아. 내가 아까 전체 집합 유니버스 이 U자를 땄잖아? 일단 약자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집합이고. 그래, 전체 집합 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속해 있다 이거지.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A 그 다음에 위에 뭐 C라는 문자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걸 좀 잘 보셔야 돼.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C라는 문자를 써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A의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정확한 정의는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A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지. A 영역을 제외한 이 파란색 영역 있지. 요게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좀 숙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볼게. 조건지시법 마찬가지로 문자 X를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지금 보시면 A 여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는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 그렇죠? 근데 이쪽에 들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파란색 영역은 일단은 전체 집합에 속하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X라는 원소는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A라는 집합에는 포함될 수 없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X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관계 어떻게 돼? 이거를 충족하면서 이거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그리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예요.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이해가니? 이해가?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집합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벤 다이어그램하고 조건제시법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야. 차집합은 왼쪽에서 써볼게. 차집합을 좀 잘 확인하셔야 돼. 여집합은 뭐 그렇게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은 없어요. 차집합 얘기해볼게. 일단은 차집합도 이런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는 겹치게 두거든. 일단 겹치게 대해서 좀 확인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지집합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내가 이걸 좀 확인해볼게.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뺐어. 그러면 이건 좀 이렇게 되세요. 이걸 좀 잘 확인해 보시면 항상 차집합이 있잖아. 왼쪽에 있는 집합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왼쪽에 있는 집합 기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역공식 할 때 그림을 그린다면 A에서 B를 뺐죠? A에서 B를 뺐으니까 A에서 B 중점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 있지. 나머지 이 부분이 A-B가 된다는 거야. 괜찮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이 부분 맞죠? 자, 그렇게 해서 A-B를 우리가 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살짝 나타낼게.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 될 거야. 이거 지금 파란색 영역 보시면 A는 포함됐죠. 그렇죠? 근데 B에는 포함 안 됐지. 이걸 좀 캐치하시는 거지. 그러면 X랑 원소 그냥 쓰시면 돼요. X랑 원소는 뭐야? A는 포함된다는 거야. 근데 B에는 포함 안 되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B에는 포함 안 된다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동시에 중복되는 거지? 저기 이때 그리고. 알겠지? 동시에 중복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해볼게. 두 번째는 또 B에다가 A를 빼셨다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집합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B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B에다가 A를 뺐어. 그러니까 이 공통부분 있지. 이 공통부분 날린 나머지 있지. 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이 초록색이 되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 그렇게 해서 영역표시 하면 이 초록색 영역이 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지식으로 쓴다면 똑같이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X라는 원소는 B라는 집합이 포함이 되면서 A라는 집합에는 포함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관계성 같을 때 그리고 동시에 충족되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좀 보편적인 스타일을 내가 좀 얘기한 거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타일 좀 얘기해 볼게. 두 번째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아까 그 서로소 관계 얘기했었잖아. 서로소 관계. 기억나니? 서로소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동떨어진 형태. 겹친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럼 A하고 B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 볼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B를 먼저 좀 구해보겠다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이게 좀 그럴 수 있거든. 어쨌거나 차집합은 무조건 왼쪽에 있는 집합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겹친 부분이 하나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A가 되는 거죠. 괜찮지?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뺐어. B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 B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겹친 부분 없으니까 이건 B다 이거죠. 알겠지? 이 정도만 좀 유의해 주시면 돼. 괜찮죠? 그래요. 그러면 뭐 밑에 있는 예제 문제는 굳이 내가 얘기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바로 넘어가 볼게. 3페이지 얘기해 볼게요. 3페이지에서 좀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내가 좀 살짝 좀 소개시켜 줄게.
여기 보시면 뭐 4번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나왔지? 이것 좀 얘기해볼게. 자, 첫 번째는 이런 형식이 있다는 거야. A라는 집합하고 A 여집합이 존재해. 여기에서 합집합이야. 이건 내가 좀 그림을 그려봐야 돼. 금방 인지가 될 거거든? 자,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전체 집합 이렇게 쓰시고 A라는 집합 이렇게 표기를 해보세요. 자, 일단 A라는 집합을 그림 나타내면 이거 흰색 영역이 되실 거고 A 여집합 있지? 요 파란색 영역이 돼요. 맞죠? 근데 이거 합집합이거든? 합집합은 뭐야? 영역을 합치는 거야. 흰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 합치면 어떻게 돼? 전체 집합이 되지. 괜찮지? 그렇게 해서 전체 집합이 된다고.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거고 당연히 반대로 이렇게 써볼게. A라는 집합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파란색 영역하고 흰색 영역 겹치는 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이 되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좀 하시라는 거야. 자, 그럼 좀 두 번째 얘기해볼게. 이거는 약간 좀 숙제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 집합 있지? 전체 집합, 여집합. 이거 어떻게 될까? 전체 집합, 여집합. 공집합이야. 왜냐면 전체 집합은 꽉 찬 거야. 꽉 찬 거의 반대 의미지? 여집합 자체가.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지. 그리고 이 시한 문자는 내가 아까 이거 쓰진 않았는데 컴플리먼트의 약자야. 이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거야. 자,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써볼게. 공집합 있지? 공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전체 집합이 돼. 맞죠? 원소 개수가 없으니까 반대되니 가득 찼다니 이런 식으로. 자, 그래.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줄게. 3번 같은 경우에 A 여집합이 있어. A 여집합의 여집합 어떻게 될까?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있었어. A 여집합이 이 흰색 영역이죠? 흰색 영역 나머지 A라는 집합 자체가 되지. 그래서 A가 돼.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맨 밑에 형태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맨 밑에 형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 여기서 보시면 A-B라는 차집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에요. 이거를 잘 확인해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이거는 뒤에 가서도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이거다라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A-B는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다. 그림을 그려보셔도 들어와요. 이건 내가 굳이 막 그 그림까지는 안 그려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와. B-A 있지? B-A는 어떻게 되냐?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B 교집합, A 교집합. 이렇게. 알겠지? 잘 기억하시면 돼. 그럼 막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이렇게 A-B나 B-A만 나오지 않아요. 막 이런 형태로 나와. A-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면 그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B 대신에 B의 여집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의 B-A의 여집합 이렇게 나올 때는 똑같이 B 교집합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겠어? A 여집합 A 여집합은 그대로 쓰시면 돼. 그 다음에 교집합도 쓰시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괜찮지?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거야. 그래요. 그럼 넘어가서 맨 마지막 성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대표 문제 이제 풀어줄게. 맨 마지막 성질 있죠?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일단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 이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부분 집합을 배웠으니까 괜찮은 거야.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 그리면 B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안에 A라는 집합이 쭉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 첫 번째는 있잖아. A, B 교집합. 그림 보시면 되지. A, B 교집합은 뭐야? 공통부분이잖아. 공통부분 뭐야? A 자체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A, B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뭐야? 다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더해주는 건 아니고 영역을 다 확인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가득 찬 형태가 뭐야? B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번에는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 여기서 A에서 B를 빼는 거는 사실 별 다른 건 없어요. A에서 B를 뺐지?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이 지금 그대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 공집합이 돼. 이거 이해돼? 공집합이 되는 거? 그렇죠? A에서 B를 뺐어. 내가 차집합 뭐랬어? A는 항상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A하고 B 겹치는 부분 A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이니까 A에서 사실상 A를 빼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공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B에서 1을 뺐어. B에서 1을 포함하고 있지. B에서 1을 뺐다는 건 뭐야? 여기 영역 표시하면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런 끝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간단한 값이 안 나와.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거. 괜찮죠? 만약에 뭐 간단한 값으로 만약 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는 표현을 가능하겠죠. 우리가 아까 방금 배웠던 건 A 교집합, A 여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얘기해볼게. 두 번째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또 이런 성질이야. A, B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오게. 이거를 좀 잘 해석하시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이 그림으로 문제가 더 쉬울 거야. A, B가 동떨어져 있어.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 그 교집합이 공집합 되는 거 맞지? 그렇죠? 원소계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 그림을 보시고 좀 확인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성질 하나씩 좀 얘기해볼게.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A, B 교집합이야. 교집합 뭐야? 겹치는 부분 없지. 공집합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B 합집합이야. A, B 합집합. 이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보세요. 겹치는 부분 없지. A, B 합집합이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형태를 또 살짝 바꿨어. 우리가 아까 겹치게 좀 썼었지? 이렇게 했지? 이건 내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자, A, B 합집합이야. 이건 어떻게 될까? 일단은 A에서 B를 더해주세요. 근데 A에서 B를 더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겹치지? 겹친 부분 다시 빼줘야지.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A, B 교집합 빼줘야 돼. 즉, 이 식 이해가니? 괜찮아? 그래. 이 식 이해했으면 이것도 금방 되지?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A, B 합집합은 A에서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주는 거 맞는데 여기서 A, B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 이게 날라간다고. 그래서 이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성질을 좀 얘기해보면 차집합 이제 얘기해볼게. 자, A에서 B를 뺐어. 차집합 항상 왼쪽 있는 집합을 기준으로 삼는다. 겹치는 부분은 없지. 없으니까 이거 A가 되지. 금방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돼? B에서 A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B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냥 B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고 한 문제를 내가 좀 풀어줄게. 대표 문제 풀어주고 풀이 시간 내가 주고요. 거기서 모르는 거 질문 받아서 다시 한번 좀 풀어줄게. 이거만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문제를 좀 더 추가했어요. 자, 1번 보시면 그러니까 조건식만 잘 좀 확인해 주시면 돼. A, B, C가 모두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지? 조건제시법인 건 알겠지? 내가 이거 집합단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했었니? 항상 조건제시법을 나타낼 때는 원소나법을 바꿔주시라고 얘기했었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볼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항상 원소나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이가 좀 쉽다는 얘기야. 자, 1번 볼게. 자, 1번에서 이제 A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내가 표기를 해볼게요. 1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지? 뭐 하나씩이라도 넣으시면 되지. 홀수가 이런 형태인 거 괜찮지? 1부터 9까지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모두 다 약수다, 약수. 양의 약수거든요? C는 양의 약수지? 나눠졌을 때 나눠 떨어지면 돼. 그쵸? 5, 10까지. 맞죠? 10보다 큰 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의 양의 약수죠? 2, 1, 2, 4로 나눠 떨어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 식을 보시는 거야. 어떻게 돼? A, B 합집합이죠? 합집합에 그 다음에 C 교집합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게. A, B 합집합이지. 합집합이란 뭐야? 원소를 다 나열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표기하시면 1, 2, 3, 5, 7, 5, 10까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 C 있죠? 그 다음에 써보세요. 1, 2, 4지. 교집합이지. 교집합 뭐야? 공통부분 찾아오시면 된단 말이야. 공통부분 1이죠. 그 다음에 2죠. 4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1, 2만 넣으시면 되지. 알겠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제 좀 얘기해볼게. 4번 문제거든? 자,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이 나왔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조건집합이 나왔는데 여기서 집합이 2, 4, 6으로 지금 표현됐거든? 여기서 어떤 조건이 2, 4, 6과 서로 소인 집합이야. 서로 소인 집합. 내가 서로 소인 집합은 어떻게 얘기했어?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찾아주면 돼요. 기억번 내가 뭐 다 쓰진 않을게. x는 짝수죠. 짝수인데 여기서 이사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당연히 기억번 아니죠. 그 다음 니은번 홀수지. 이거는 짝수잖아. 근데 니은번 당연히 되겠지. 그 다음 비교번은 3의 배수지. 3의 배수 6 들어가지. 근데 이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2개 나오잖아. 0 또는 마이너스 나오는 이게 없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미분 같은 경우에는 10의 약수지. 1, 2, 3, 4로 나누시고 6로 나누시고 12로 나누시지. 여기서 확인해 놓으시면 2하고 4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탈락이야. 그 다음에 뒤에번 15의 약수죠. 1, 3, 5, 15죠. 그쵸? 이게 다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도 서로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괜찮지? 여기 초반에 쉬워. 뒷부분은 좀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또 7번 볼게요. 일단 7번 얘기하기 전에 6번도 내가 살짝 좀 소개시켜줄게. 자, 6번은 내가 왜 소개시켜줄 거냐면은 수익수 이게 영역 표시하기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시해줄게. 6번 보시면 지금 서로수 관계가 있지? A라는 집합을 영역 표시하면 1부터 3까지 다 들어가거든? 모두가 이게 닫힌 구간이야? 이게 좀 색칠을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값이 나왔어. A라는 값 모르지? 그러니까 X가 A 이상이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만약에 A가 1 기준에서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때 겹치면 생기잖아. 절대 안 되지? 그러다가 1, 3 이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겹치면 생기지. 결국에는 3 기준을 해서 오른쪽에 있을 때만이 서로수 관계라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것만 조율해주면 돼. 둘 다 닫힌 구간이지. 그렇죠?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A는 반드시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이것만 확인해주면 될 거야.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좀 7번 얘기해보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A-B 여집합 이렇게 나왔죠?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돼. 내가 이렇게 차집합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했잖아. A 교집합, B 여집합이 여집합. 맞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이거 연산해주면 어떻게 돼? A, B 교집합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쉽잖아. 맞죠? 뭐 물론 이렇게 두고 푸셔도 돼.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이제 하나씩 좀 조건식으로 볼게. 여기 유니버스 이렇게 해서 여기를 1부터 6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6의 약수죠. 저기 이거 6의 양의 약수 1, 2, 3, 6 이렇게 표현해보시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의 배수지. 그냥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거 무한집합이야. 괜찮지? 무한집합인 거 이렇게 쭉 뻗어나가. 그러니까 무한집합이니까 컴마 찍고 점을 3개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A 교집합이지. A 교집합 금방 찾죠? 2하고 6이네. 알겠지? 그래서 2하고 6 바로 찾아주면 돼. 만약에 여기서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바꾸기 전에 그냥 이것만 활용했을 때는 이거 전체 집합도 고려해 주셔야 돼. 맞잖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우리가 전체 집합을 해서 A, B를 이렇게 일단 겹치게 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둘씩 원소를 넣으면은 이게 2, 6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 3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엄청 많지? 4도 되고, 8도 되고, 10도 되고. 무한계가 여기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니까 한정돼 있겠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8도 안 되겠네. 10도 안 되겠네. 맞죠?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원소 개수가 총 5개죠. 5개니까 A, B 합집합 요 바깥쪽 있죠. 요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식으로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B의 여집합을 먼저 좀 구해주셔야 될 거야. B의 여집합이 5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요거 자체지. 1, 2, 3, 6이지. 그러니까 1, 2, 3, 6에다가 5를 뺐어. 그러니까 결국에 1, 2, 3, 6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좀 얘기해 볼게.
11번 얘기해볼게. 자, 11번도 비슷하게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A라는 집합은 안 나왔고 근데 차 집합만 나왔어. 자, 이렇게 크게 볼게. 1호 7이야. 그 다음에 A, B 교집합 있죠? 여기에다가 오토는 3, 9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형적으로 앞전의 문제하고 다르게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셔야지 확실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좀 확인해보면 A하고 B를 일단 겹치게 이렇게 좀 주시면 A, B 교집합 있지. 3, 9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마스 B 있죠? 차집합 1호 7이지.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 1호 7을. 금방 되죠? 그 다음에 A, B 합집합의 여집합이 2하고 4지.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 있지.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 9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이거 몇 개야? 7개지. 다 날려주시면 돼. 3, 5, 그쵸? 2, 4 날아가죠? 그 다음에 또 남아 7, 9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6, 8만 남지. 6, 8을 어디에 써주면 돼? 이 부분 지금 보이시니? 이 부분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금방 보일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합 B를 구해주면 되죠? B는 뭐야? 요거 자체지. 그러니까 3, 6, 8, 6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될 거야. 이제 11번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보세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서 이제 14번 문제 좀 얘기해볼게. 자, 14번 문제는 이 그림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 여기서 집합이 좀 3개 나왔거든요. X, Y, G라는 집합이 이거 3개 나왔어. 이거 보시면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색칠한 영역 보시면 이 부분이야. 이 파란색 영역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는 집합을 좀 고르시라는 거야. 좀 하나씩 좀 해보시면 돼요. 하나씩 좀 해볼게.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그림이 좀 많이 좀 표현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YG 합집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영역 표시하면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라는 집합이 교집합이야. 이거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지? 이거 공통 부분은 빨간색처럼 이 부분이야. 아니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도 똑같이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YG 교집합이지. YG 교집합이 흰색 부분이야. 그 다음에 X라는 집합 있지. 의 합집합이야. 그러면 영역을 다 표시해 주면 되죠? 2번도 아니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을 볼게. 똑같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볼 거고 이런 식으로. 자, YG 교집합이죠? 공통부분 이 부분이지. 여기에다가 이번 차집합이네. 차집합이니까 X를 기준으로 삼아보시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이 빨간색 영역에다가 흰색 영역의 공통부분 있지? 이것만 날리시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이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살짝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얘기해볼게. 자, 이번에는 Y에다가 G를 뺀 거야. 이것도 차집합이죠? 그래서 이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차집합이야. X라는 영역에서 이걸 빼신 거야. 그러니까 X라는 영역도 이 빨간색 영역이죠? 이렇게. 남는 영역이 이 부분이지. 보세요. 이게 비교해 보시면 똑같지?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5번도 얘기해 볼게. 연습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Y에다가 G를 뺐죠. Y에다가 G를 뺐으니까 차집합이니까 이 흰색형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X라는 집합은 교집합이야. 공통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어. 이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19번 얘기해 볼게. 여기서 이제 중간에 좀 잘라서 내가 몇 개 성질을 또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19 보시면 이거 이렇게 되네. 보기 중에 찾는 거야. 전체 집합이죠. A 여집합 뺐지. 이게 B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당연히 틀렸지. 이거 당연히 틀린 거 당연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A 여집합이 신생형이지. 그렇죠? 전체 집합이 신생형 뺐으면 나머지가 A 자체가 되잖아. B가 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볼게. A의 여집합하고 A라는 집합이 교집합이야. 그럼 이거 딱 봐도 바로 보여.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여집합하고 A가 공통부분 없지. 그러니까 이거 공집합이 됐잖아. 그래서 이거 벤다이어를 그리시면 또 이거 이렇게 되죠. A라는 집합 있지.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죠. 맞죠? A라는 집합은 요 빨간색이 빨간색이요. 빨간색이니까 신생형에 붙이는 부분 없지. 그래서 공통부분이 된다는 거야. 나머지도 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얘기해볼게. 여기서는 좀 특이하다, 관계식이. AB 합집합이죠. 그러면 이거 벤다이어를 그리면 AB 합집합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있을 거야. 맞죠? 그럼 전체 집합을 비교를 해볼게. AB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포함할 수는 없지, 절대로. 이게 반대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A라는 집합 있죠?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지. 여기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내가 뭐라 그랬어? 공집합이 됐잖아. 공집합에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틀렸지. 자, 그리고 5번 볼게. 전체 집합 있죠? 뒤에 여집합이지. 이거의 교집합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제 한눈에 좀 안 보일 수 있긴 하거든?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B라는 집합 표현해보세요. B 여집합 어떻게 해요? 이거 흰색 영역이지. 흰색 영역하고 이 전체 집합 교집합이야. 이거 어떻게 돼? B의 여집합 자체가 되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이 성질을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할게. 이 성질 아까 좀 기억날 거야? 이건 차집합이었잖아. 기억나지? 전체 집합 마이너스 B. 맞죠? 이렇게 확인해줘야 돼. 근데 전체 집합 마이너스 B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 결국에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22번 뭐 살짝 볼게. 22번 보고 좀 두 문제 풀어주고 풀이 시간 좀 줄게요. 그리고 다 푼 다음에는 내가 연산 부분에서 그 몇 가지 또 설명할 부분 있거든? 그거 설명해주고 또 대표 문제 좀 풀어줄게. 자, 22번. 여기서는 좀 중요한 성질이죠. 내가 아까 후반부에 얘기했던 거 좀 비슷한 형태인데 A, B 합집합이 A가 됐대. 이건 좀 잘 생각해 줘야 돼. 이 시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고. 보세요. A, B 합집합이 A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우리가 많이 그려봤던 이 형태 있지? 살짝 겹치게 그려볼게. 여기서 이 그림 보시면 A, B 합집합인데 A가 나올 수가 절대 없지. 그래서 이 그림은 무조건 탈락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려볼게. 아까 그 서로소 관계 그림 기억나시죠? 동떨어지는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야. A, B 합집합 그려주면 이 그림,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이지. A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 자, 이렇게 좀 생각해볼게. A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B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A, B 합집합이야. 이때는 B가 되지, 맞죠?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결국에. A라는 그림이 있지. 여기에다가 B가 쏙 들어가는 형태 있지. 그래서 A, B 합집합이 또 어떻게 돼? A가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해되지? 이해 괜찮지? 지면은 없더니 이건 좀 이해되니? 그래요.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볼게.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표현했을 때는 A가 B를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자 1번은 이제 보시면 될 거야. 자 1번이 이렇게 나와 있네. A, B 합집합 B다. 이거 당연히 틀렸지. 저게 아예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잖아. 당연히 틀렸지. 이거 의미가 없겠지?
답은 이제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2번부터 5번까지 맞는 거를 내가 확인해 볼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성질을 좀 알아두시면 괜찮아. 이렇게 나왔을 때 있지. B 여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일단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B하고 A를 좀 살짝 바꿔봐. 그러면 요 기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걸 좀 숙지해주세요. 자, 그러면 B가 A를 좀 포함하고 있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3번을 볼게. 3번 보면은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이것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따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줄 건데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집합이잖아. 이렇게 기호를 바꿔보세요. 합집합으로. 전체 여집합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확인해 주라는 거야. 이게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왜냐면 봐봐. 이게 B잖아. 그렇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옳은 거네. 지금 보면은 2번, 3번이 계속 좀 틀리고 있잖아. 맞죠? 좀 이상하다 했어. 자, 이거 볼게. 이번엔 A-B죠. A-B가 공집합이 됐지? 자, 일단 이거 보시면 A-B가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A가 B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이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4번 틀렸지? 5번 보네? 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이게 공집합이 됐지? 그럼 아마 20쪽 기억나시지? 이거 어떻게 내놨어? B-A잖아. 이게 공집합인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B는 A에 포함되는 부공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죠? 이게 답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26번까지 내가 얘기해줄게. 26번까지 얘기해주고 유형 10번부터는 내가 설명 안 했던 부분이야. 여기는 내가 한 번에 좀 정리해서 또 문제를 다시 풀어줄게. 자, 26번이 심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아마 기억날걸? 그 집합 부분에서 특정한 원수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기억나시지?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돼. 자, 이렇게 볼게. 전체 집합이 있죠? 전체 집합이 딱 정해져 있네.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총 6개죠? 자, 여기서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또 정해져 있어. 누구라는 집합이죠?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시고 B라는 집합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금 식을 보시면 B-A가 나왔지? 이거의 교집합이야. X라는 집합 합집합이네. 이게 X가 나왔지. 이걸 좀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 보시면 돼. B-A죠. 이게 조금 기니까 C라는 집합을 좀 주세요. 그럼 괜찮잖아? 결국에 이게 어떻게 돼? C 합집합 X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 어떻게 되겠어? 그림을 그린 다음에 X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야지. 맞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관계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라는 집합은 C라는 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C라는 집합은 뭐야? B-A지. 결국에 X는 B-A를 포함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이 식으로 보서 이렇게 쭉 확인해 주시면 돼. 이거 좀 이해가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볼 수 있지? A하고 X라는 집합 있잖아. 합집합이야. 합집합했더니 X가 됐대. 이건 바로 보이시지? 합집합했더니 X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가 있지. A가 있지? 합집합은 뭐야? 이 부분이지. 결국 관계성이 어떻게 뽑아져? X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됐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식이 또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살짝 조금 이상하다.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볼게. 이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이거 살짝 바꿔볼게. 이게 합집합이 아니라
모집합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돼? 모집합했을 때 x가 나왔다는 거는 반대가 이렇게 되겠지. x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계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x가 a에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이식하고 이식을 연결져서 얘기한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 x라는 집합은 b-a를 포함하면서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거지. 이걸 좀 얻어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 b라는 집합 있죠. b-a지. b-a 차집합이지. 공통부분 빼주시면 돼요. 공통은 뭐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1만 나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마이너스 1이고 바로 하나.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서로 다른 요 세 개 원소죠. 그렇지? 그럼 이거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배울 때 X라는 집합이 뭐야? A라는 집합 속해 있으면서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원소로 가는 형태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집합 개수 있지? 부분집합 개수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돼. 그리고 이건 문제가 살짝 좀 틀어져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방법만 좀 인지하시면 돼. 자, 그래서 문제 풀이 시간을 내가 살짝 줄게요. 내가 지금 풀어준 대표 문제 있지? 그거 제외하고 30번 문제까지 좀 풀어봐.